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식 파도 타기, 주식의 파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파도를 잘 타려면, 트레이딩을 잘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예를 들면은 요런 때겠죠. 박스를 잡고서 매매를 했는데 박스가 깨져버리는,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여기 이제 내려가니까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손절 라인 잡고서 단타 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잘하면 계속 하셔라. 그런데 만약에 손절하면서 단타 치다가 계좌가 높거나 성과가 좋지 못한 분들은 저희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더 진화된 형태의 매매를 알려드린다고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를 깨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손실 상황에서의 매수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 부분 손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부분 손실, 손실 매도 이거를 좀 소심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상태니까는 나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타이밍 재다가 마이너스를 많이 안 찍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적어도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탈출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수익이라도 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좀 매도를 좀 많이 해서 손실도 많이 찍고, 그리고 또 매수를 또 해내가지고 이런 데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손실 상황에서 손실 금액을 오히려 키울 줄 아는 게, 그게 손실 매도를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뭐 수익이 나고 잘 끝내면 상관이 없지만 안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한 번 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문이 남죠. 나 여기서 손실 매도 많이 해서 마이너스 많이 찍혔는데 근데 한 번 더 떨어진다고? 연속 하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떡하냐는 거죠. 여기서 손실이 누적돼 있는데 여기서 그럼 더 많이 손실 매도를 한 다음에 매수도 더 많이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영상에 이 내용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께 저희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손실 매도 한다고 해서 좀 해놨는데 연속 하락이 나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입니다. 최근에 저희 시장 흐름과 종목 상태들이 이런 흐름이 좀 많죠. 그래서 궁금해지셨을 텐데 오늘 얘기 잘 듣고 한번 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쫄지 마라. 일단 쫄면 안 됩니다. 보통 투자하면서 이 종목에 집중을 하게 돼요. 좋게 말하면 집중인데 나쁘게 말하면 좀 매몰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보여지는 손실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감정과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스스로한테 너무 많이 부여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큰 틀을 이해해야 돼요. A박스에서 매매 잘하면 수익 난다.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낸다고 냈는데 떨어졌든 아니면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그냥 하락했든, 그럼 B에서는 다시 여기서도 수익은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안 그런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게 이제 C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운그레이드 2번 나온 상황이죠. 제가 생각할 때 보수적으로 비율을 잡아도 한 8대2 되는 것 같아요. A랑 B에서 끝나는 게 한 80%는 될 것 같고 C까지 넘어오는 게 한 20% 정도일 것 같습니다. 10번 하면은 한 8번은 여기서 끝나고 많이 넘어가야 2번입니다. 그리고 이 빈도가, 비율이, 이게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조금만 할 줄 알면은 요 정도 비율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좀 극명하게 너무 나는 이 C까지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다라면은 다른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매매, 기본기 습관, 매수 매도 타이밍,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려우시면은 저희 클럽 오셔서 함께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 제가 매매했던 것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100개 종목을 이렇게 쭉 해서 100개였나? 뭐 100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손실로 마무리된 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손실이 마무리된 게 10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5개 정도 됐었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크든 작든 다 수익이었어요. 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문제고,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지만, 저처럼 뭐 저 초급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이 결대로 경험을 쌓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제일 빠른 길은 저희 클럽에 오시면 됩니다. 저도 그 클럽 안에서 계속 경험을 쌓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실 수 있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일단 그게 핵심이니까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A박스에선 당연히 수익이 목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B박스로 넘어갈 때 사실 상황만 바뀔 뿐이지 A에서 하던 매매가 그대로 넘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A에서 B로 넘어올 때 평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A박스의 하단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B박스로 치게 되면은 박스에서 고점에서 잡은 상태에서 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도가 이뤄지는 거는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박스에서 매매를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C로 넘어가는 상황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데 B에서 목표는 수익입니다. 저도 B까지는 수익을 목적으로 둬요. 왜냐? 이런 경우는 정말 많으니까. B로 넘어오는 경우는 매매하면서 정말 많기 때문에 B까지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C를 의식을 하긴 해야겠죠. C를 의식을 안 하면은 C에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B에서부터 일단 C의 상황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매매에서 중요한 상황은 이런 데 같아요. 박스 저점. 자, 저희 영상 꾸준하게 이어져 오는 영상들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에서 다운그레이드 돼서 B로 넘어왔어? 박스가 생겼네. 그럼 박스 저점에서 매수하랬어. 매수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매수하는 거 맞는데 매수를 어떻게 할 건데, 매수를 하는 방법은 물타기에서 비중을 확 높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단이 높으니까 물타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한 번에 평단이 뚝 떨어지겠죠. 그런 또 그것만의 희열이 있거든요. 짜릿함이 있어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방에 딱 해결하려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C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A에서보다 B가 비중이 높아지고 여기서 만약에 비중 100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C에서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럼 C에서는 비중 100 이상으로 비중 더 크게 들어가야 되나요? 등등의 해결책이 머릿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A랑 B랑 C랑 다루는 자금은 비슷한 상황에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C에서 자금이 더 커지게 되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등등 하락할 때만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되게 안 좋은 구조의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중을 확 높이기보다는 비중 높아질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회전을 선택해요. 비중을 높인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일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면서 회전을 시키고 여기서 매매 대금을 키웁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수익 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비중을 50을 만들어 놨어. 여기 저점에 되기 전에.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투자하면 500만 원어치 매수한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나머지 500만 원 여기다 채워가지고 평단 확 낮춰갖고 나중에 탈출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떨어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100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팔고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팔고 그래서 그냥 500만 원어치 산 효과를 만들면서 내 현재 보유 비중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고비중 관리도 충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1000만 원 있을 때 500만 원에서 500만 원 물타면 끝나버리지만 500만 원 유지한 상태에서 100만 원으로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마치 1000만 원을 물탄 효과처럼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손실금은 어느 정도 찍히겠지만 상관없어요. 왜냐? 수익 낼 수 있으니까. 하나의 예시입니다.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판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팔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500만 원 사가지고 1000만 원 만든 다음에 다시 400만 원 팔면은 100만 원어치만 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1000만 원을 다 채우고 싶으면은 채우더라도 그 안에서 회전을 생각하면 비슷한 효과는 나올 거예요. 네, 요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도대체 비중은 언제 높이나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B에서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일정 시점 이후에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단 잘 만들어 놓고 비중도 뭐 50 정도 갖고 있는데 내가 유리해졌어. 수익 중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비중을 오히려 높여갑니다. 그때는 B 상황에서도 비중을 쭉 올리는 경우도 저도 종종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격을 위한 행동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은 극단적으로 가면은 B에서 C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죠. 요 상황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C박스에서 보통 목표하는 게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인데 C에서도 수익을 노릴 거야? 아니면 그냥 방어하고 끝낼 거야?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C에서는 수익을 노리려면 이제 필요한 조건이 많아집니다. 까다로워져요. 뭐냐면은 당연히 돈 쓸 수 있겠죠. 근데 돈만 써서는 C에서는 수익 노리기가 힘들어요. 돈 플러스 시간을 같이 써야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C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여기다가 질문자분도 더 많은 비중을 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많은 비중을 실어야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 매매를 시작을 했다는 거는 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한 거였고, 뭐 하루 이틀 늘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거 며칠입니까? 벌써 뭐 2, 3주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미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 본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쓰기 싫은 거죠, 시간을. 그리고 이제 손실도 같이 커지니까. 그래서 돈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좀 시간을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면 시간을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써서 확실하게 수익을 만든다라는 전략을 갖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는 좀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투자하는 내내 자신의 가치관 아니면 투자하는 관점, 기준점이 돼서 되게 많이 따라다닐 텐데 저는 좀 이번 시간을 토대로 기준점을 좀 세워드리고 싶어요.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시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익 또는 손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과연 뭐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스스로 뭐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의 끝에서는 수익입니다. 시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 여기선 특히나 마이너스 영역의 이야기예요. 하락을 관리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3천만 원 날 수 있는 거를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마이너스 한 500만 원에 막을 수 있다. 그럼 시간 들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반대로 말하면 3천만 원 손절하면은 다른 데서 2,500만 원을 수익을 내는데 거기서 또 시간이 들일 거고, 근데 그게 무조건 한 번에 된다는 보장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최종 찍히는 숫자를 관리할 수만 있다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는 써도 된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우선순위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우선되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을 과하게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손실을 방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A에서도 B에서도 전부 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주는 거, 그러면서 수익 노리는 거 괜찮고요. C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쯤 됐었을 때 이제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진짜 더 들여서 손실도 줄이고 아니면 수익으로 완전 목표를 할 것이냐. 아니야, 이쯤 됐으면 이제 시간 줄 만큼 줬으니까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방어해서 손실 최소화하는 데서 끝내자, 이렇게 할 것인지 이때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B에서 C로 넘어올 때 충분히 상황을 만들어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매매만 해줘도 방어해서 손실은 날 수 있지만 그냥 잘 빠져나오는데 문제없게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손절 누적시키면서 손실금 누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고, 이거는 진짜 궁금하면 직접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지만 빈도적으로 이런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상황만 꾸준하게 잘 이행해도 계좌에서 수익은 쌓여간다. 이게 훨씬 더 크다. 수익금도 더 크고 빈도도 더 크고 하기 때문에 계좌가 이 시스템대로 쭉 가게 되면은 계좌는 수익이 쌓여가는 구조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얘기가 달아졌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매매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기서 수익이 잘 나는 케이스가 있고 수익이 잘 안 나고 그냥 막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사실 매매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저희 결대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냥 여기서 수익이 잘 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이거마저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트레이딩은 그냥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하는 게 맞으니까 우리나 저희나 뭐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 맞고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요. 여기까지 쪼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다운그레이드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쫀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경험 쌓고 매매를 하면은 이 케이스마저도 되게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나요. 어느 정도? 대충 그냥 8대2 이상은 된다. 이 B에서 수익 나는 게 전체에서. 그러니까 사실 B는 전혀 쫄 게 없죠. 근데 이제 하나 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별로 쫄 게 없는 게 이렇게 더 떨어지는 케이스 자체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냥 그 자체가 답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많지 않은 거랑 무관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 C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2번 정도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상황이 좀 나름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때는 좀 선택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이 보이고 내가 그동안 잘 만들어 왔다면, 그리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친다면 공격을 하되, 단 빨리 탈출하려고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물론 여기 시간에 쫓기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겠지만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마라. 공격을 할 거면 시간도 확실하게 주고 확실하게 여기다 매매도 하고 자금도 투입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막 무한물타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비중을 좀 채워서 그래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모든 걸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봤더니 여기다 내가 적당히 그냥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부터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을 준다 안 준다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얘는 예를 들면은 그냥 적당히 비중 좀 줄여놓고서 훗날을 도모해볼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적당히 이제 그냥 방어하는데 매매하면서 마무리해보자, 여기선 손실 좀 보고 다른 데서 수익 내보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택해서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얘기한 거는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큰 수익을 내는 쪽으로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그 결에 맞는 거는 여기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결에서 좀 벗어나서 방어하는 쪽으로 결을 맞추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C에서 이루어질지 뒤에서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까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 판단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방어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내게 되는 케이스는 이 전체로 본다면 8대2보다 훨씬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건 쫄 게 없다, 이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쫄 게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 한켠으로 지금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 이런 거 왠지 계속 이렇게 다운 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럴 거면 애초에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지 않아? 다시 이 손절론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게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되면 하세요. 그냥 저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손절해서 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안 되더라, 해보니까 한 5년 낭비하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매매를 바꾼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되네?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거 별로 안 나오네, 거의 안 나오네, 이거 가끔 나오더라도 다른 거에서 수익 더 크게 나니까 상관없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왜 시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시간하고 무관하게 내 계좌가 그냥 계속 크고 되게 의미 있는 큰 규모의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시간은 별 의미가 없잖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빨리빨리 회전시켜서 빨리빨리 수익 내는 거가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흐름으로 좀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또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다른 댓글들도 다음 영상에서 언젠가는 다뤄드릴게요.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는 거, 그래서 수익 내는 거, 어려움 극복하는 거, 한 번의 경험이 100번 설명 듣는 것보다 나아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제대로 같이 쌓자는 취지에서 투자클럽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보시고 가입 안내,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에 유튜브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